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와! 자, 힘을 더 내고 에너지를 팍팍팍팍. 공부에도 에너지가 필요해. 힘을 내고, 미래를 생각하고, 뭔가 어떤 그런 이 성취감을 이뤄봐. 내가 공부한 만큼에 대해서, 물론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 전부도 아니고 인생에서 뭐 공부를 못한다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야. 하지만은 뭔가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에 딱 이 점수가 올라갔을 때의 어떤 그 성취감, 뭐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는 게 니네 나이대가 아닌가 싶어. 자, 이번 시간에는 인권 회복과 평화 확산을 위한 노력. 근데 이제 이 대량 학살과 인권이란 게 뭐냐면 인간의 어떤 권리잖아, 그지? 인간이 누구나가 누려야 할 권리, 생명을 보호받고, 재산을 보호받고, 남들에게 차별 안 받고, 어떤 그러한 내가 당연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어떤 이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린당했다는 거는 그냥 이게 내팽개쳐 치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게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말이야. 유린당했다는 게.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 흔들렸는데 괜찮나 모르겠다. 일단은 이제 대량 학살,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 거기다가 인권이 유린, 인권이 개박살이 나. 뭐 때문에?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로 인해서 이런 대량 학살과 인권이 유린되었다는 거지. 이 2차 세계대전에는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1차하고 비교를 해보자. 1차 대전, 2차 대전, 대전. 사망자 약 900만 명. 2차 대전 때 약 6천만 명. 부상자 약 한 2,700만 명. 2차 대전 파악 안 됨. 파악 불가. 이 위에서 한 6.5배 정도. 이거는 뭐 파악이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이 다치고 죽었는지가 파악이 안 되니까. 이렇게 2차 세계대전에서는 1차 대전에 비해서 뭐 비할 바 없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 그리고 다치고. 왜 그래 됐느냐? 일단 무기가 엄청나게 발달했어. 무기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아까 말한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는 아까 우리가 참호 얘기했지, 참호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이 참호 덕분에 이게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고 숨을 수 있는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았고, 그리고 1차 대전에는 주로 군인들끼리만 전쟁을 하고 민간인들은 이 뒤에서 군수 공장에서 군수품을 만들고 해서 민간인들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어.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1차 세계대전과 완전 다르게 그냥 막 이 총력전인 거야. 온 국가가 그냥 온 국민이 다 동원돼 가지고 하는 그런 전쟁이었어.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온 국가가 다 총동원돼서 하는 전쟁이었고, 특히나가 이제 뭐냐면 이 폭격기란 게 개발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1차 이제 세계 대전 때도 비행기란 건 있었어. 그럼 주로 비행기와 비행기끼리 두두두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그거 뭐 싸우거나, 또는 그 그냥 주로 1인용, 2인용 비행기에서 그냥 요 밑에다가 보고 그냥 폭탄 한 발 이렇게 뽕 하고 이렇게 이
던져가지고 터뜨리는 이런 거였는데 2차 대전 때는 이제 융단 폭격이라는 게 나와. 융단 폭격. 융단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 카페트를 융단이라고 그래. 카페트. 즉 하늘에 올려보니까 이 폭격기들의 수가 수백 대가 그냥 하늘을 뒤덮어 가지고 마치 하늘에 카페트를 깔아 놓은 것처럼 수백 대의 폭격기들이 시커먼 게 웅 오면서 거기서 수백 개의 폭격기들에서 폭탄들을 갖다가 수백 발, 수천 발들을 갖다가 폭탄을 밑으로 떨어뜨려 버려. 그러니까 그 폭격기들이 지나간 그 자리는 그냥 막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전쟁터에서만 폭격기들이 떨어뜨린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사는 그 도시에까지 들어와서 폭탄을 투하시키는 거지. 떨어뜨리는 거지. 그러니까 민간인들의 사망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거야. 응? 그리고 또 뭐냐면 저기서 특히 독일과 일본, 아까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거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전체주의 애들이 2차 대전을 일으켰다고 했잖아. 근데 특히 이 독일의 이 히틀러 알잖아. 히틀러는 약간 인종 어떤 그런 이게 차별 정책을 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주로 게르만족 사람들이거든. 게르만족. 근데 이 게르만족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순수 게르만주의를 내세워가지고 게르만족 외에 다른 민족들은 다 열등한 떨어지는 민족들이다. 그럼으로써 이 떨어지는 이 민족들을, 이 사람들을, 인종들을 갖다가 다 청소하듯이 없애버리는 게 이 지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수한 민족을, 우리 게르만족처럼 우수한 민족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떨어지는 민족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려야만이 이 우리나라 독일이 발전하고 이 지구에 어떤 아무튼 뭐 더 좋은 일이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특히 유태인들에 대해서 대량 학살을 해. 대량 학살을. 막 독가스실에다 그냥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막 수백 명, 수천 명, 아무튼 수백만 명이 이 독일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이 죽어나갔지. 그리고 또 일본은, 또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또 막 중국과 이 우리나라와 이 동남아시아를 갖다가 딱 휘저으면서 또 엄청난 사람들을 또 죽여버려. 학살을 해버려. 대량 학살이 일어난 거야. 응? 일단은 2차 세계대전은 특징은 총력전. 총력전이란 거는 국가 전체가 다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를 총력전이라고. 융단 폭격. 엄청난 폭격기들이 그냥 가서 그냥 폭탄 수만 발을 갖다가 막 투하시켜버려. 그리고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 독일, 히틀러, 유태인 학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일명 뭐 홀로코스트라고 말하는데, 홀로코스트라는 게 이제 사람이나 짐승들을 갖다 그냥 이렇게 그냥 다 태워 죽여서 없애는 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막 독가스, 독약, 총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 이렇게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일본은 또 이 아시아권,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에서 대량 학살을 일으켜. 특히 중국에서 유명한 게 난징 대학살이라고 있어. 난징 대학살이라고 해가지고, 난징 대학살. 약간 뭐 이렇게 이제 이게 뭐
이게 이제 중국이 이제 일본이 이제 중국에 쳐들어가는 중일 전쟁을 벌이거든. 중일 전쟁. 1931년인데 그 중일 전쟁 때 이제 이게 난징에 이게 사는 이 중국의 국민들이 굉장히 저항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겨우 일본이 이제 그 승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이 이제 거기에 대한 보복심으로 특히 난징이 이게 함락 점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난징에 사는 사람들 약 30만 명을 갖다 그냥 일시에 그냥 다 학살시키고 목을 쳐버리고 일본군들은 심지어 아무튼 사람 목 베는 걸로 그냥 내기를 하는 등 누가 더 사람 목을 많이 베느냐, 누구 칼로 목을 벨 때 더 깔끔하게 베느냐, 누가 빨리 목을 베느냐 이런 걸로 내기까지 할 정도로 참 이 사람 죽이는 것 같다 그냥 장난 삼아서 그냥 이렇게 해왔다는 거야. 그래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군인보다는 민간인들의 희생자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 1차 대전보다 몇 배나 컸다. 그래 이런 이제 대량 그런 학살의 어떤 이게 학생인데 학생이고 학살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오타는 나 그거 없지. 아무튼 대량 학살의 그 사례는 독일의 유태인 학살인 홀로코스트가 있고 일본의 그런 난징 대학살이 있고 이렇게가 대표적인 대량 학살들이다. 그리고 이제 인권 유린의 참상, 인권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막 죽이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우는 인권을 갖다가 뭐 챙겨주겠어? 안 챙겨주지. 인권 유린, 인권 유린, 인권을 갖다가 그냥 갈갈이 찢어버리는데 즉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세운 당이나 나치당이지. 히틀러. 독일이 이제 나치는 이제 뭐 정치범이나 아무튼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 인종들, 유태인들, 아까 말한 이 게르만족, 이게 이 우수성을 갖다가 이걸 강조하면서 이걸 순수 게르만주의, 이걸 순수한 게르만주의라고 부르는데 강조하면서 뭐 장애인과 소수인종, 소수인종, 유태인들을 그냥 대량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무차별 학살을 하는 아까 그런 홀로코스트 얘기했지, 그지? 이렇게 인권들을 확 이렇게 유린했어. 그리고 또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 일본도 이제 이게 아까 말한 다른 나라들의 어떤 이게 국민들을 갖다가 생체 실험에 이용하고 또 다른 나라 국민들을 식민지를 자기를 하던 그런 나라들의 이게 백성들을 국민들을 잡아다가 전쟁터로 내보내고 생체 실험하고 강제징병, 강제로 징병, 강제징병은 강제로 전쟁터로 내보내고 전쟁터로 못 나가는 그런 나이 많은 사람이나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강제징용, 강제로 일을 시키는, 강제로 어떤 군수공장이나 탄광이나 이런 데다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강제징용, 이런 것들 동원하고 또 위안부, 이 식민지에 있던 그런 젊은 어린 여자들을 갖다가 사기를 쳐서 꼬드겨서 또는 강압적으로 끌고 가서 전쟁터에서 이 일본 병사들의 이 성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이 성의 놀이개로, 그러니까 하루에 뭐
몇십 명의 남자를 갖다가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위안부로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고 죽으면 또 내다버리고 또 끌고 오고 이렇게 인권이 유린을 시켰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야. 일단은 이 전쟁 중에 보면 솔직히 전쟁을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이성이란 게 잃게 돼 있어.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침에 죽을지 점심때 죽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 그지? 전쟁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다들 이게 미친 광기에 휩쓸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이란 걸 생각할 수가 없어. 그건 고대부터 현재까지 전쟁은 죽이느냐 죽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걸 합리화하는 게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비이성적인 광기에 휩싸인 그런 어떠한 만행들을 갖다가 이제 저질렀단 말이야.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인정을 해야 돼. 왜?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이잖아. 독일이 일으켰고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잖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수천만 명의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완전히 가족들을 갖다가 생입을 시키고 학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과를 해야 되잖아.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되고 진정한 어떤 그런 배상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성으로 다시금 돌아왔잖아. 그리고 이게 국제사회란 거는 자기들만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 국제적으로 다 같이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독일은 그래도 자기들의 어떤 그럴 만행들을 갖다가 뉘우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피해를 주었던 나라들을 방문할 때마다 사과를 반복하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면서 이 국가 지도자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사과를 해. 근데 이 일본 이놈의 이 새끼들은 말이야. 이 새끼들은 절대로 그런 진정한 사과란 게 없다는 거지. 이 보면 국가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보면 이상한 헛된 망발이나 했었고 말이야.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이 근대화가 되었다. 조선이 발전되었다. 우리가 없으면 너가 어떻게 조선이 발전되었느냐. 너는 우리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러한 헛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고 말이야. 지금도 위안부에서 할머니들이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렇게 증언하지만은 우리는 모른다. 국가가 한 게 아니다. 일부 사람들이 한 게고, 아니 너희들 돈 벌러 왔잖아. 돈 벌러 온 거지. 그 계약서 쓰고 돈 벌러 온 거 아니냐. 그걸 왜 우리 일본 정부가 배상해줘야 되느냐. 이런 헛소리들을 아직도 짓거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한일 감정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야. 물론 일본 국민들은 이게 대해 몰라. 일본 정부가 이게 대해서 자기들의 이 만행을 저지른 역사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아주 이렇게 좋았던 훌륭했던 역사만 가르치고 이러한 만행들은 조선을 식민지배했고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이러했던 그런 것들은 전혀 알리지 않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근대화가 되었다. 아시아에서 경제 발전을 아주 잘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어떤 거의 세계 아시아 1위였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 이런 것들만 가르치고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야. 일본 국민들은 몰라요.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모르기 때문에.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 일본 정부가 이제 나쁜 놈들이라는 거지. 왜 그런 역사를 가르치지 않냐고. 자기들이 했던 그 만행들을 가르치지 않냐고. 독일은 분명하게 자기들이 했던 짓을 다 가르쳐. 우리가 이러한 만행들을 저질렀다. 학생들 보고. 얼마나 우리 독일의
옛날에 2차 대전 때 많은 유태인들을 독가스로 죽이고 학살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그런 반성하는 마음을 어린 학생들부터 가져라. 그리고 어디 가면 그런 기념탑이 있다. 거기서 항상 참배하고 미안한 마음, 우리는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주변 나라들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독일은 유럽에서도 지금 아주 리더 국가로서의 어떤 존경을 받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야. 일본은 미국에 달라붙어가지고 전혀 지금 중국에 반성하지 않고 동남아에 반성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반성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감정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물며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를 해서라도 지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 일본 정부에 대해서 참 일본 정부는 지금 뭘 원하느냐?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일본은 군대를 못 만들게끔 이렇게 돼버린 거야. 너무나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본이 또 군대를 가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긴 연합국들이 일본에게 헌법을 갖다가 고치게 하는데 거기서 일본은 군대를 못 만들게. 즉 군대를 만들면 다른 나라를 침략할 거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게 군대를 못 만들게 하는 법을 갖다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근데 그 법 때문에 일본은 그 법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그래. 군대를 보유하려고 그래. 무기를 갖다가 가지려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왜 우리가 군대가 없느냐? 군대 없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 대신 이제 일본은 군대 대신에 자위대라고 해가지고 스스로를 지키는 침략 용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일본을 공격했을 때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위대란 걸. 이게 군대도 아니고 약간 좀 애매모호한 좀 이렇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군대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그런 말 해. 일본하고 한국하고 한판 붙는다. 전쟁한다. 누가 이깁니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일본이 그래도 이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데 일본의 해군, 공군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의 생각에는 천만, 이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일본은 우리한테 잽도 안 돼.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일본이 굉장히 이렇게 이 기술력이 뛰어나고 잠수함도 이렇게 하고 아무튼 해군 군함도 레이더 이런 것도 좋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미국의 또 기술력을 많이 이렇게 미국 기술을 받아들이고 미국에서 첨단 무기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일본이란 말이지. 솔직히 일본은 미국의 호구야.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무기를 자기들이 군대가 없다 보니까 미국은 자기들이 무기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일본이 미국의 무기를 굉장히 많이 사줘. 그러면서 첨단 무기는 많아. 근데 우리나라도 거의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무기와 또 미국에서 새로운 무기가 많고 특히 우리나라는 육군이 우리나라 딱 5만 명만 육군이 일본에 들어가면 일본 본토는 그냥 아작이 나버려. 우리 육군을 상대할 수 있는 이 병력이 아무도 없어. 5만 명만 있어도 이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라. 이 해병대는 아무튼 특수부대 5만 명만 어떻게 침투해서 일본에 상륙하는 그러면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요. 일본도 어떻게 그러면 이게 상륙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데요. 이렇게 전투기로 막 쏘고 막 안 하겠어요. 일본은 미사일이 없어.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에 미사일이 이제 미국이 막아놓았던 모든 미사일 제한 거리가 다 풀려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일을 무한대로 개발할 수 있고 그 미사일 앞에 있는 우리가 탄두라는데 그 탄두 중량도 이제는 엄청나게 예전에는 이제 미국이 그걸 우리나라를 다 막아놨거든. 우리나라가 이게 이 국방력이 세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멀리 보낼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면 그 미사일 앞대가리에 있는 화약량은 조금밖에 못 넣게. 근데 화약량을 갖다가 많이 넣으면 멀리 못 날아가게. 이렇게 그걸 다 막아놨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문재인 정권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트럼프 정부 때 이미 다 이야기가 끝난 상황인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그게 이제 거리 제한 없애주고 미사일 앞에 탄두 중량 제한을 다 없애버렸거든. 우리는 미사일로 그냥 일본은 그냥 쏴버리면 그냥 일본은 그냥 아작나버리는 거야. 그런 사이에 해군을 군함으로 해가지고 딱 일본의 육군을 상륙만 시키면 일본은 그냥 끝장이야. 예전에 일본이 아니야. 우리나라가 예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일본은 항상 우리나라를 이제부터는 무서워하고 겁내해. 라이벌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고 있지, 이제 점점. 그러니까 자부심을 물론 일본하고 전쟁을 하자는 거 아니야. 우리는 또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도 아니고. 근데 일본의 이런 어떤 만행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진짜 피가 끓어오른단 말이야.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잠시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이러한 만행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생겨난 거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 뭐가 생겨났다? 바로 국제연합이 탄생하는 거야. 국제연합의 탄생. 국제연합, 즉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의 탄생이 된단 말이야. 물론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너무 전쟁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국제연맹이란 게 만들어져. 1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게 국제연맹이야. 국제연맹. 이렇게 우리 이제 대규모 전쟁은 이제 없도록 하자. 그리고 혹시나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국제연맹에서, 그러니까 국가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국제연맹에서 여기서 그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제는 무력으로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지 말자라고 국제연맹이 만들어지는데 이 국제연맹은 별 의미가 없게 그냥, 왜냐면 가장 힘센 나라들이 이게 참여 안 해. 미국 참여 안 해. 이게 그냥, 그리고 여기서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떤 나라가 이 약속을 어기고 다른 나라에다가 군대를 파견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게 안 나와 있어. 그냥 그 나라를 알아서 그냥 스스로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그냥 권유하는 것밖에 안 되니. 그러니까 이 국제연맹이라는 게 국제회의 기구였지만 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또다시 세계는 엄청난 전쟁에 휩쓸리게 되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래서 생겨난 게 국제연합인데, 이는 한번 우리가 이제 이걸 해봤잖아. 해봤으니까 이때 가장 강력했던 나라 미국과 소련이 가입이 돼. 그리고 이 어떤 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에는 국제연합에서 군대를 거기다가 보낼 수 있는 거야. 군대를. 유엔군을 파견할 수 있어. 유엔군 파견. 유엔군이 파견이 가능한. 이제 누구 말 안 들으면 유엔에서 무력적으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무력으로라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 듣게끔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이게 확실하게 통제할 수가 있는 거지. 군대가 파견이 가능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세계적으로 뭐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연합국의 정상들이 이제 그런 평화를 위한 어떤 그런 노력으로 만든 게 바로 국제연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후에 세계 51개국이 가입을 해서 대표가 가입해가지고 국제연합 헌장을 국제연합 헌장을 갖다가 이제 어떤 원칙을, 국제연합의 어떤 그런 헌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헌장이 이제 어떤 원칙을 갖다가 발표를 해.
우리 앞으로 세계는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제 국제연합이란 게 바로 탄생하게 되었던 건데, 여기에 특징은 이제 아까 말한 안전보장이사회, 이게 중요해. 안전보장이사회. 이 사회가 해란 게 만들어지고 이게 설치가 되고, 그리고 아까 국제연합군, 유엔군이 파견이 가능하게 돼. 이 가능하게 된다. 이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 5개 나라. 5개 나라.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그렇지, 중국. 이렇게 5개의 나라들이 만약에 국제적으로 어떠한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 여기가 이제 이사국들이야. 이사국들인데 이 5개 이사국에서 모여서 여기서 회의를 하는 거야.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유엔군을 파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돼.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 하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파견을, 아니면 오늘 어떤 그냥 경고 차원에서 끝내자. 경고가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유엔군을 파견한다고 그 나라에 알려주자. 어떠한 모든 어떤 이제 국제적인 분쟁을 갖다가 이 안전보장회의 이사회에서 이 5개의 나라가 모여서 결정을 한단 말이지. 이 나라들이 가장 강력했던 나라들이고 또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근데 보면 이 중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고 1950년에 뭐가 있었어?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6.25 우리 한국 전쟁이 생겼잖아. 북한이 이렇게 북한이 우리나라를 남한을 기습 공격 침략해가지고 전쟁이 그게 국제연합이 언제 생겨났더라? 언제 생겨났나 국제연합이? 이게 아무튼 그래 2차 대전 이후에 이게 그래 저기 생겨났는데, 아무튼 그래 그부터 조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또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단 말이야. 바로 열렸는데 여기서 북한은 소련의 지시를 받고 왔단 말이지. 소련과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북한의 김일성이가 6.25를 남침을 진행한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북한은 소련의 도움으로 북한 정권이 탄생했기 때문에 지금의 남한을 하면 남한을 정복할 수 있다. 그 소련이하게 김일성이가 소련과 중국과 막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까 말했지만은 이 유엔군 파견에 이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못 가. 만장일치제야. 근데 소련이 이게 들어가 있어. 근데 유엔군이 파견이 돼버렸어. 이때에는 이 6.25 때에 일어났던 안전보상이사회에는 소련이 참가를 안 했어. 회의에. 그래서 소련을 빼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이 찬성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파견이 되었던 거였어. 그리고 이때의 중국은 또 지금의 중국이 아니야. 대만이야. 그러니까 즉 대만. 뭐냐 그러면 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중국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누가 통일했냐 그러면 지금의 대만으로 이동했는데, 아무튼 국민당이 중일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아무튼 국민당이 이제 있었단 말이야. 공산당이 아니고, 공산당의 힘이 엄청 약했어.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때의 안전보장 이상에는 중국은 공산주의 중국이 아니라
민주주의 중국인 장제스의 국민당이 포함되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찬성을 해줬던 거지. 이게 이제 근데 이 이후에 이제 공산당이 이제 확 세력을 키워가지고 국민당을 갖다가 공격해서 국민당이 지금의 대만으로 쫓겨난단 말이지. 여기 중국, 여기가 바로 대만이야. 대만. 여기가 중국이잖아. 원래는 대만이 여기 이제 중국 땅을 다 차지하고 있다가 중국 여기는 국민당이고 얘는 공산당이야. 원래는 얘네들이 여기 다 차지하고 있다가 공산당의 세력이 굉장히 작았는데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중국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가 이제 공산당이 밀려서 국민당이 대만으로 도망을 쳐버리고 중국 전체를 공산당이 이제 지배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이제 그 뒤에 와서 이제 1971년에 이제 이 대만이 빠져버리고 대만이 힘이 없으니까 이제 강력한 중국이 이제 이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무튼 이런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있다. 이거만 알면 돼. 그리고 이제 국제군사재판을 개최해. 2차 세계대전의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거야. 책임자들을. 국제군사재판이 처음으로 일어난단 말이야. 국제군사재판이 일어나. 이게 이제 전쟁 중에 일어났던 그런 대량 학살과 인권유린 만행들에 대해서 저지른 그런 전쟁 범죄자들을 우리가 전범자라 그래. 전쟁 범죄자. 전범자라 그래. 전범자. 줄여가지고 이게 대한 걸 처벌을 하기 위해서 군사재판이 벌어지는데 이게 두 군데서 벌어져. 가장 큰 어떤 이게 만행을 저지른 나라가 어디야? 독일과 일본이잖아. 독일과 일본이라고. 여기 이제 보면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는 이탈리아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얘네들은 별로 그렇게 힘이 없어서 그냥 일찍 항복해버려. 일찍 항복했기 때문에 주로 독일과 주로 일본이 나서서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을 갖다가 만행들을 벌이고 다 전쟁을 벌이는데 그래서 두 군데서 독일의 니른베르크라는 곳에서 재판이 한 번 열리고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재판이 이렇게 열린다. 그래서 각각 개최해서 전문자들 처벌하는데 이 니른베르크 독일에서 처벌할 때는 아주 이게 독일 전범자들을 강력하게 처벌을 했어. 처벌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그걸 숨어있는 전범자들을 계속 추적해가지고 발견하면 지금도 법정에 세워가지고 처벌을 시켜. 지금 나이가 거의 90 이상 다 됐겠지. 90, 어떤 사람은 뭐, 그때 20대가 지금은 뭐, 45년에 지금 21년이니까 몇 년 흘렀어? 55년, 65년, 75년, 85년, 95년, 2005년, 15년, 거의 한 지금 아무튼 70년 정도가 흘렀단 말이야. 완전히 고령의 그런 할배들도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살아있다가도 추적해가지고 증거를 발견하고 잡아내면 지금도 재판장에 세워가지고 처벌시켜. 독일은. 그렇게 해서 누렌베르크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이루어졌는데 도쿄에 있던 이 일본의 전범자들에 대한 전쟁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그냥 허지부지 돼버렸어. 처벌이 거의 안 돼버렸어. 왜? 왠지 알아? 이제 아까 말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독일과 일본을 갖다가 물리쳤단 말이야. 근데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소련에 이제 공산주의가 쫙 퍼져가고 미국에는 민주주의가 쫙 퍼져간 거야. 자본주의가. 이 두 세력이 크게 대립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아시아에 보니까
소련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 중국 또 이제 공산당이 중국을 차지했어. 남한만이 민주주의야. 일본이 이제 전쟁 국가지만 미국이 아시아를 갖다가 어떻게든 아시아의 공산주의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 일본을 갖다가 이 전쟁 범죄들을 갖다가 처벌을 갖다가 확실하게 안 한 거야, 그냥. 자기들의 어떤 민주주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친일파들, 우리나라도 보면 미국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해방된 이후에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통치를 했는데, 한국 친일파들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떤 그런 중요한 자리, 그대로 그냥 관직을,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자기의 자리를 보전을 받아. 거기서 물러나고 처벌받는 게 아니라 경찰국장을, 그러니까 일본 친일 강경시 때 경찰하던 사람은 해방되고 나서 그대로 경찰이 되고 경찰국장이 되고 판사도 그대로 판사가 되고 친일파들을 전혀 처단시키지 않아. 또 이승만 정권도 왜? 미국이 그냥 그걸 보호해 주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전쟁 범죄자들에 대해서 처벌이 아주 미비했다. 왜?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너무 이렇게 확 퍼져나가니까 여기서 이 이후로는 막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응? 그래서 그 친일파들이 지금까지도 아주 그 떵떵거리면서 그 할아버지 때에 가져왔던 그 친일파들의 재산을 그 후손들이 이어받으면서 막 엄청난 부자가 되면서 국회의원 되고 뭐 되고 대학 총장 되고 해가지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단 말이지. 근데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보면 아주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 이 아까 말한 과거사 인식, 그럼 전쟁을 벌였던 국가들, 특히 독일과 일본은 이제 전쟁에 벌였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와서 인식하고 있느냐? 아까 선생님 설명했지만은 독일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다. 그 독일의 총리가 유태인 위령탑 앞에서 사죄도 하고 유태인 학살을 했던 홀로코스트 그런 걸 기억의 날도 지정하고 또 이런 나치 문장 좀 더 예쁘게 그리자. 이거 있지, 그지? 이걸 크로켄하이츠라고 하는데 하켄크로이츠라고 하는데 이런 문장을 갖다가 이거는 독일 나치의 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쓰면 법적으로 처벌을 해. 근데 일본은 어때? 아까 말한 반성도 안 해. 그리고 일본 지도자들이 야스쿠니 신사. 이게 신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일본을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시는 어떤 그런 이제 이게 기도하는 곳인데 특히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주요 책임자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이 일본 지도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지도자로 당선만 되면 거기 가서 이제 참배를 드리는 거야. 그 말은 전쟁을 일으킨 그 책임자들이 묻혀 있는 곳에 가서 참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야?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 피해자들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전쟁 일으킨 사람들이 묻어있는 그런 데 가가지고 참배를 하고 있다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계속적으로 중국이나 이런 우리 피해 입은 나라들은 하지 마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하는 거는 국민들은
뭐 자유가 있으니까 모르지만은 국가 지도자급이 가는 거는 그거는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전혀 자기들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 그리고 우길기. 독일에는 하킹 크루체가 있다 그러면 일본에는 있지 이거. 알지? 우길기. 이거 알잖아. 우길기. 이걸 지금도 보면 자기들 뭐 스포츠 응원할 때마다 흔들어대고 있잖아. 이게 자기들의 그 군국주의 2차 대전 때 모든 군인들이 흔들고 군인들이 어떤 군함에 매달고 했던 그런 군대의 상징인데 지금도 보면 이걸 갖다가 아무 꺼리낌 없이 사용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인식들이 전혀 그냥 이 과거사에 대해서 이렇게 극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그래서 선생님이 엄청 화가 난다. 자, 오늘은 아무튼 우리 민주주의 확산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아까 보면 1차 대전 이후 이제 패배했던 나라들이 어떤 그런 식민지들이 이제 독립이 되었고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의해서 또 하지만 이긴 나라들은 전혀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 독립시켜주지 않았고 하지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선거권이 이제 재산에 따라서 주던 선거권들을 갖다 그거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선거권에 대한 폭을 훨씬 더 이제 넓혀 주었다고 했고 그리고 여성들이 남자들 대신 공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참정권, 선거권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랬고 또 노동자들 역시도 1차 세계대전 때와 또 경제 대공황 때 이렇게 두 가지를 거치면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또 돈이 또 돌아야 됐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대우와 권리가 올라가고 복지 혜택들이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고 엄청난 민간인들의 피해가 있었고 학살이 있었다는 거. 대량 학살들, 특히 독일의 히틀러에 의한 홀로코스트, 유태인 대학살, 일본의 난징 대학살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학살들에 있어 이러한 인권 유린들을 갖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국제사회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국제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더 이상 이렇게 세계대전이라는 걸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떤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 같은 모든 나라가 모여서 같이 의논해서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자. 그 말을 안 들을 때는 군사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그런 국제연합을 만들었다 했고, 그지? 거기서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있다. 그래서 유엔군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연합은.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국제군사재판이 열려가지고 전쟁 범죄들을 처벌을 했고, 독일의 뉘렌비르크와 일본의 도쿄에서 열렸는데, 독일에서는 전쟁 범죄들을 강력하게 처벌했지만은 일본에서는 그 처벌자들이 허지부지 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와서 그러면 전쟁 일으킨 두 나라, 독일과 일본의 현재의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이 어떻느냐. 독일은 계속적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서 지금의 유럽의 어떤 다른 나라들과 화합을 하고 유럽의 리더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도 과거사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적인 어떤 그런 헛소리들을 짓거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